안녕하세요. 덴나 프로젝트의 현희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집 베란다에도 이런 화단이 있나요? 잘 활용하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애물단지처럼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 화단을 활용도 높은 공간으로 바꾸고 싶어서 찾아보다가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활용도 높은 공간으로 바꿀 수 있겠다 싶어서 도전을 해봤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걸 화단 덮개라고 부르더라고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수납도 할 수 있고 평상도 겸하는 공간으로 바뀌죠. 그럼 어떻게 했는지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자, 설계도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제가 만든 설계도입니다. 이런 설계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실측을 기반으로 만들어야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현장에서 실측하고 사진에 치수를 기입한 다음 그걸 토대로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덮개를 열 수 있어서 그 안쪽에 잡다한 물건들을 수납하고 앉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사용될 자재는 총 3가지예요. 기둥 역할을 하는 2x6라는 구조재, 그 기둥을 보강하는 스프러스라는 판재, 그리고 외부에 드러나는 소나무 집성 판재, 제가 사용한 마감재라고도 할 수 있는 소나무 집성 판재는 소프트우드입니다. 꼭 이걸로 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당장 구하기 쉽고 비교적 저렴하고 가공이 쉬워서 택했을 뿐입니다. 여유가 된다면 오크나 다른 고급 원목도 많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네요. 2x6는 하중을 받쳐주는 역할입니다. 세로로 배치하는 게 구조적으로 더 안정적이지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로로 400 간격으로 배치를 해줬고요. 2x4만으로는 하중 분산이 제대로 안 될 것 같아서 스프러스 판재를 가로로 덧대어 보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덮개가 올라가죠. 이렇게 생으로 바로 올려도 되지만 이쁘지도 않고 완성도도 떨어져 보이죠. 그래서 덮개 받침대와 테두리를 소나무 집성 판재로 만들어서 완성도를 높여줄 겁니다. 이제 설계도를 토대로 필요한 나무 양을 계산해서 목재를 구입해야죠. 가장 쉽고 간편하고 정확한 방법은 온라인으로 재단 주문하는 겁니다. 저는 택배 기다릴 시간이 없어서 평소 알고 지내던 목공소에 들렀죠. 아까 말씀드린 2x6와 스프러스 판재는 제가 가지고 있어서 24mm 두께의 소나무 집성 판재만 구입하고 재단을 부탁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안고 눕고 하려면 두께는 20mm 이상은 돼야 안정적인 느낌이 들 것 같아서 조금 두꺼운 나무를 택했습니다. 비용은 재단값 포함해서 25만원 들였어요. 이제 조립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작업은 기둥 세우기예요. 하지만 바닥이 경사가 있는 구조여서 그대로 기둥을 설치할 경우 수평이 맞지 않을 거예요. 우선 기둥이 될 구조재를 수평 설치하기 위해서 레이저 레벨기를 이용할 겁니다. 그런데 화단턱이 또 직각이 아니라 사선으로 마감되어 있기 때문에 레벨기 보기가 어려워서 저는 받침대부터 먼저 설치하려고 합니다. 받침대와 테두리가 될 목재를 아연피스로 조립을 했습니다. 최종 마감 상태에서는 외부에서 피스가 보이지 않도록 받침대 아래쪽에서 피스를 박았어요. 그리고 바닥면에 실리콘을 쏴서 본드 역할을 하도록 했고요. 이걸 화단턱에 바로 붙이면 좋겠지만 이 화단이 정확한 직사각형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덮개 하나를 미리 만들고 덮개를 기준으로 간격을 보면서 고정을 시켰어요. 고정은 콘크리트용 타카를 사용했습니다. 타카핀이 너무 길어서 다 박히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38mm 타카핀을 사용하니까 딱 깔끔하고 단단하게 고정이 됐습니다. 튀어나온 타카핀은 망치로도 해결이 안 되길래 멀티커터로 제거를 나중에 해줬습니다. 화단턱 길이가 2950이라서 한 번에 받침대를 붙이면 좋을 텐데 목재가 차에 들어가도록 1500mm로 재단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번에 나눠서 붙여야 했습니다. 수평 기준이 될 받침대를 화단턱에 설치했기 때문에 레이저 레벨기를 켜놓고 기둥을 설치하면 됩니다. 2x6 구조재를 400 간격만큼 벽면에 두고 레벨기가 표시하는 지점을 표시해줍니다. 그렇게 표시한 지점대로 자르고 수평도 다시 한번 체크한 뒤에 콘크리트 타카를 이용해서 벽면에 고정시켜줬습니다. 실리콘도 뒷면에 도포를 해줬고요. 방금까지가 제일 까다로우면서도 가장 중요한 작업이에요. 지금부터는 좀 수월합니다. 과정이 촬영이 잘 안됐지만 스프러스 판재 2겹을 기둥에다 이렇게 보강을 해줬습니다. 고정은 목공용 본드와 피스로 해줬고요. 이렇게 스프러스 판재를 덧대줘야 받침대를 안정적으로 올리고 고정할 수 있습니다.
처음 받침대를 조립한 방법대로 미리 받침대와 테두리를 조립한 상태에서 기둥에다 고정을 시켜줍니다. 마찬가지로 본드와 피스로 고정을 해줬습니다. 이제 덮개를 만들어서 올려주면 조립은 끝이겠죠. 소나무 판재 6개가 덮개 한 판이에요. 목대로 이것들을 뒷판에 고정시켜줍니다. 조립하는 과정에서 소나무 판재가 움직이지 않도록 잘 잡아줘야 됩니다. 딱 맞게 조립한다고 했는데도 조금 삐뚤하죠. 이건 조립 불량이기도 하지만 정확하지 않은 재단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재단한 거라 부정확한 걸 감안해서 이렇게 조립 후에 다시 한번 1mm 정도 재단했습니다. 삐뚤삐뚤했던 게 어느 정도 깔끔하게 정리가 됐죠. 대강 청소를 해주고 샌딩을 시작할 겁니다. 이상하게 보이겠지만 어깨에 들쳐매고 있는 게 충전 이동식 집진기예요. 페스툴 앰버서더로 활동하면서 지원받게 된 제품인데 이런 소형 작업의 찰떡입니다. 아무리 작업량이 작더라도 현장에는 크고 작은 먼지가 항상 발생이 돼요. 그럴 때 무겁고 큰 집진기를 챙겨가려면 마음도 무겁습니다. 충전 이동식 집진기는 시스테이너와 규격이 같아서 다른 시스테이너 위에 얹어오기만 하면 될 정도로 작고 가벼워요. 물론 충전식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작업에는 맞지 않지만 재충전해서 사용하는 시간이 아주 빠르기 때문에 소규모 작업량을 소화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집진기입니다. 간단한 청소 킷도 포함되어 있어서 작은 현장에는 청소용으로도 좋아요. 소나무 판재가 색깔이 제각각이죠. 새 제품이 아니라서 그래요. 조금 저렴하게 구입하려고 사용했던 소나무를 가져와서 그렇습니다. 대신 샌딩을 좀 빡세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 조립까지 다 하고 나니까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이제 마감제만 바르면 진짜 끝이에요. 저는 마감제로 오일을 바를 겁니다. 목재 마감제로는 바니쉬와 오일이 있습니다. 편하게 관리하고 싶으시면 바니쉬를 택하면 되고 자연스러운 광택과 목재 결 그대로를 느끼고 싶으시면 오일을 바르면 돼요. 피니쉬 오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또 사기가 그래서 그냥 집에 있던 도마에 바르는 오일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오일이 여기저기 묻으면 안 되니까 테두리에 보양을 해줬고요. 바르는 건 간단해요. 우선 장갑을 끼시고요. 스펀지에 오일을 잔뜩 묻혀서 빠진 곳 없이 구석구석 듬뿍 바릅니다. 그리고 20분 정도 말려준 뒤에 마른 수건이나 걸레로 스며들고 남은 오일을 빡빡 닦아내주면 됩니다. 6시간 뒤에 이 과정을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또 6시간 뒤에 한 번 더 하고 하루 이틀 정도 건조시켜 주시면 오일 마감은 끝입니다. 재료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이틀이 걸렸습니다. 보기에는 간단해 보이는데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 작업이 조금 까다로워요. 그래서 좀 상세히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깊이 다루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회가 되면 제대로 한번 알려드릴게요. 부족한 영상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